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남자 지연이의 어린 왕자. 오늘은 14, 15,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5번째로 찾아간 별은 아주 이상했다. 그 별은 어린 왕자가 본 별 중에서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등지기 하나가 겨우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별에서 가로등과 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별에 있는 사람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을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겠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거나 별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과 같이 말이야. 그가 가로등을 끌 때면 꽃이나 별은 잠들겠지.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그 별에 다가간 어린 왕자는 등지기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 때문이야. 아침이구나. 안녕? 등지기가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요? 그야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안녕? 저녁이야. 그리고 등지기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방금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그건 명령이야. 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명령은 명령이니까 말이야. 아침이네. 안녕. 그렇게 말하고는 등지기는 불을 껐다. 그러고 나서 등지기는 붉은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켰거든. 낮에 남는 시간 동안 쉬고 밤에 남는 시간 동안은 잠을 잤지. 그런데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뀐 건 아니야. 등지기는 말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이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 말이야.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별은 이제 1분마다 한 바퀴씩 도니까 난 1초도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되거든. 정말 이상하네요. 아저씨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 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까 30일이지. 저녁이네. 안녕. 그리고 등지기는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등지기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등지기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러자 등지기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있잖아요. 나는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그야 나도 쉬고 싶단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3발짝만 옮겨도 이 별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쉬고 싶을 때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돼. 난 잠을 자고 싶거든. 등지기가 말했다. 별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등지기가 말했다. 아침이네. 안녕. 등지기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로 여행을 가면서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아저씨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생각했다. 저 아저씨를 친구로 삼고 싶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별을 그리워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 여섯 번째로 찾아간 별은 먼저 번 별보다 10배나 컸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 한 명이 오는군. 노신사는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앉아 숨을 헐떡거렸다. 어린 왕자는 길고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죠?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을 말하지. 정말 재밌겠네요. 정말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 본 별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별은 정말 아름답군요. 이 별에 넓은 바다도 있나요? 그건 나도 모른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산은요?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나 강이나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할아버진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도시나 강, 산과 바다나 사막의 수를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그런 일들은 탐험가들이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로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없단다.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서재에서 탐험가를 만나는 거지. 탐험가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해 본단다.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또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지도 조사해야 한단다.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 취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다 둘로 보이는 법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둘로 기록할 테니까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나쁜 탐험가가 되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괜찮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보나요? 아니, 직접 가보진 않아.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하지. 가령 탐험가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멩이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멀리에서 왔지? 넌 탐험가 같은데 그렇지? 내 별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기록을 해두는 공책을 펴고 연필을 깎았다. 지리학자는 우선 탐험가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내보이면 잉크로 바꿨었다. 자, 이야기해 볼래?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내 별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별이에요. 화산이 3개 있는데 둘은 불을 내뿜고 하나는 잠자는 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제일 예쁜데요. 꽃이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가장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만 기록한단다. 산이나 바다 같은 것들 말이야. 산이 위치를 바꾸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꺼진 화산이 다시 불을 내뿜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지건 불을 다시 내뿜 건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야. 그건 변하지 않거든.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런데 더 덥다는 게 뭐예요? 한번 물으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뜻이지. 내 꽃도 머지않아 곧 사라진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내 꽃이 사라진다고?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는 겨우 가시 4개밖에 없는데 난 그런 꽃을 별에 두고 혼자 왔구나.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별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전 다른 별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봐. 그 별은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났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별에 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16.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가 7번째로 찾아간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별이 아니었다. 그 별에는 111명이나 있고 왕이 111명이나 있고 지리학자가 7,000명, 사학가가 90만 명, 술꾼은 750만 명, 허영심 많은 사람이 3억 1,100만 명이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구는 약 20억쯤 되는 사람들이 사는 커다란 별이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있었다고 하니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등지기들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광경은 무척이나 멋졌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 발레단처럼 질서 있게 보였다. 맨 처음에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등지기들이 나온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가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 등지기들이 춤을 추고 무대 뒤로 사라진다.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에는 남미와 북미 등지기들이 차례로 나타나 무대를 아름답게 꾸민다.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가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 광경은 정말 장엄했다. 오직 북극과 남극의 등지기만이 한가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 오늘 16장까지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는 내일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기다려 주십시오.